한국은 난 G7 칸츄리로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선진국들만의 모임인 OECD 멤버 칸츄리지만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또 policy priority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개발 이슈, development 이슈를 뉴 아젠다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persuasive하게 어떻게 해야 빈곤의 문제를 또 개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고 또 이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G20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거는 192 UN 가입국 중에서 20나라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에 172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 172나라가 이 G20 프로세스를 지지를 해주고 억셉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이게 하나의 글로벌 가버넌스 시스템으로서 유지가 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의장국을 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 난 G20 칸츄리들, 즉 172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웃리치 액티비티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에 가서도 회원국들 상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들을 우리가 자세가 돼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아젠다에 충 반영하겠다 하는 것을 알리고 하는 이런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정상 차원에서 각 지역 단체들이 모임이 있으면 그때도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워킹 레벨에서 워킹 레벨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웃리치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G20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냄으로 해서 개발 문제 같은 걸 전부 다루어서 이 G20 자체가 우리 글로벌 가버넌스 시스템의 하나의 그 핵심으로서 이것이 계속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어진 중요한 타스크입니다. (1975년에) G6로 출발을 해가지고 G7이 된 것이 1976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7나라가 세계 전체 지구촌에 상당히 그 representative enough, inclusive enough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인포멀한 이런 모임이었지만 유지그룹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반론을 제기하는 건 없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전체 이제 파워 밸런스가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가 나타나고 한국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글로벌 이코노믹 파워 밸런스가 쉬프트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7이 글로벌 커뮤니티 전체로 봐가지고 충분히 인클루시브하고 레프레젠테이티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인포멀 하나의 그 스티어링 커미티로서도 폴리티컬 리지티머시가 과연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크리틱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지들이 모이는데 새로운 유지들이 그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유지들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이 유지 그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G7에서 G20가 된 겁니다. 그러나 192나라 중에서 나도 유지인데 왜 나는 안 넣어주느냐 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있는데 왜 저렇게 새로 G20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G7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새로 또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어렵게 만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20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코셔스하게 이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하는 자체, 예를 들면은 세크리테리엇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도화는 이제 서울 정상회의 때 어느 정도 논의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세크리테리엇을 금방 만들고 하는 일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G20와 됐다고 해서 G7 지금 현재 G8입니다만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Economic and Financial Matters에 관한 하는 이것은 이제 G20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피츠버그에서 정상들이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에 관한 하는 G20를 프리미어 포럼이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관한 하는 이게 되면 시큐리티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라든지 뭐 여러 다른 이슈들은 당분간은 아마 G8에서 G7에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eventually 이것도 아마 G20로 가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 정상회의에 또 하나 이제 다른 시도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는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고 그 부속 회의는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셔퍼라든지 재무부 차관들이 모이는 이런 정부 차원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민간 기업 부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민간 부문의 보이스가 이 G20 정상회의에 어느 정도 리플렉트가 되도록 하자 해서 비즈니스 서밋을 우리가 개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밋은 각 나라에서 이것은 우리가 G20 나라에 국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난 G20 컨트리에서도 중요한 기업인들은 전부 초청을 해서 정상회의 하루 전에 여기서 비즈니스 서밋을 하고 그 비즈니스 서밋에 정상회의에 오는 정상들도 기업인들과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즉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 기업 부문의 보이스를 참여시킨다는 이런 이제 중요한 뜻과 그 다음에 이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를 지금 극복하는 과정에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를 위시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미약한 로버스트한 리커버리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아니믹한 리커버리지만은 이 회복은 주로 민간 부문의 소비라든가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 지출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회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간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민간이 테이크오버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민간 비즈니스 리더들이 와서 또 그러한 부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 그로스 에어리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서로 협조를 하고 또 투자를 할 거냐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